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나 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린 영상의 내용은 이 학생들이 어떤 에너지가 있기에 성적이 그렇게 나오는지, 또는 어떤 과목을 왜 잘하고 못하는지, 또 관련해서 진로를 어떻게 밟으면 좋은지, 그런 내용으로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색다른 내용입니다. 색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그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자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 자식이죠.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또 상담원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직접 제 아이, 그러니까 큰애는 이제 남자아이고요. 둘째는 이제 딸아이인데, 이 두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지도를 했는지, 그런 경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교육적인 소재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어, 물론 사주가 이제 학생뿐 아니라 뭐 성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자녀를 직접 지도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음, 자녀를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혹시 있는지요? 자기 자녀를 직접 가르친다. 쉽지 않죠. 쉽지 않다 하기보다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첫날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전날에 지도했던 내용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뭐 정답이 안 나오거나, 또 답변이 좀 부모가 생각할 때 기대치에 맞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뭐 화를 내거나 또는 아이한테 뭐 실망을 하거나 꾸중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가 부모하고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자녀를 직접 가르친다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은 좀 더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그 요청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뭐 지도를 해줄 수 있겠지만,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학부모가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제안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응해 줄지도 미지수고, 또 수업을 또 계속 진행할지도 그것도 미지수고,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그런 그 동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배님의 충고인데요. 그 선배님은 수학을 전공하셨고, 저는 영어를 전공했죠. 처음에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이제 뭐 하여튼 땡땡 분야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보다 달리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어떤 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수학을 지도한다면 오후에 학생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좀 이제 쉬셔야 되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선배님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뭐 분위기가 좀 그러긴 했는데, 예, 저하고 이제 마주 앉고 이렇게 음료수를 이제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아이들이 몇 학년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 제 큰아이가 한 5, 6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 남자아이가. 그래서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어, 아이를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있냐? 그래서 아직은 뭐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영어를 직접, 그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으니까요. 요청이 오면은 이제 뭐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겠지만, 먼저 제가 공부하자 이런 상황은 이제 아니었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떤 본인의 경험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선배님이 어느 날, 그러니까 오후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가 적은 날은 뭐 12시 그때, 그러니까 한 11시쯤에 퇴근하시고, 또 강의가 많은 날은 12시 넘어 뭐 1시까지도 특별 강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그날은 이제 따님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됐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아빠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학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돼서 그 아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날 이제 선배님이 수업을 늦게까지 하시고 아무튼 1시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왔대요. 근데 따님은 이제 물론 늦게 오시는 건 알지만 그날따라 그 문제 해결이 이제 간절히 문제 해결을 그 위해서 아빠의 도움이 이제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선배님이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내가 오늘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배님이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컨디션도 안 좋고 지도할 어떤 여건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딸에게, 땡땡아, 오늘은 학원에 수업도 많았고 또 좀 힘드니까 내일이나 모레 아빠가 지도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딸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아버지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알겠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어제 일이 이제 연상이 돼서 하루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이제 좀 빨리 오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딸에게 얘기했대요. 오늘은 내가 너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빨리 갔다. 어디 보자. 그러니까 딸이 어, 이제 더 이상 아빠하고 같이 수업을 하진 않겠다. 음, 내가 엊그저께 정말 그 문제를 그날 꼭 해결을 해야 해서 절실하게 아빠가 필요했는데, 물론 아빠는 그날 아빠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날 그렇게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아빠한테 정말 실망했다. 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분 지도할 상황이다면은 뭐 1, 2분 정도라도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이 부분은 내일 하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빠 입장을 얘기하니까 더 이상 아빠의 강의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 더 이상은 뭐 질문 있어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물론 그 뒤로 굉장히 딸하고 관계는 좀 조금 소원해졌죠. 그러니까 뭐 아주 멀어진 건 아니고 그 전보다는
좀 더 이게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이 그날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이에게 했던 가장 잘못된 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그날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말 후회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선생님인데 지금까지 나무 자식을 잘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런데 정작 내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그 교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나는 자식들의 요청에 응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로 보면 그래 좋은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제 그 선배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의미 그러니까 뭐 다른 아이들에게 뭐 학원에서 지도를 하거나 또는 그 전에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거나 물론 선생님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그런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 아마 딸아이가 며칠 전에 했던 그런 경험은 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다. 라고 이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자네는 내가 오늘 얘기한 것을 명심하고 어, 나무 자식 잘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근데 자기 자식, 자네 자식 잘 가르치는 것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라.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그렇다. 당연히 제가 교직자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어, 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집에서도 집에서도 물론 이제 뭐 영어 전공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일반인들이 대학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저학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학생을 지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학습 경험이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 이후에 아이들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같으면은 그 당시는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죠.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중1 이제 과정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중1 1학기를 이제 그러니까 반년을 선수 학습을 해준 거죠. 또 1학년 여름방학 때 또 1학년 2학기 과정을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큰애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큰애 얘기 말고 그 딸아이와 그 영어 단어 공부했던 그런 경험을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글쓰기로는 딸과 영어 단어를 공부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 단어를 이제 뭐 공부한다는 게 같이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딸과 영어 단어를 공부한다기보다도 영어 단어를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제 딸은 수학은 잘했는데 국어 영어는 수학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을 보면 잘하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죠. 사실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아이 같으면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공부하라고 하면은 수학을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1번으로 수학을 하니까 수학에 투자된 시간도 많고, 당연히 이제 수학은 쭉쭉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국어 영어는 이제 소홀히 하게 됐죠.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듣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단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하라 그러면은 수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정말 잘했죠. 수학 잘한 내용은 또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기 때문에 이제 입시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이렇게 한눈에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딸아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딸아이가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1년만 지나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언제 국어를 위해서 책을 읽고 또 언제 단어 공부를 하고 이제 걱정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에게 제안을 했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잘하려면 어휘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우선 단어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너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책에 있는 단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과 비교하면 단어 내용이 수준이 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영어가 이제 쉬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학교 단어는 당연하고 고등학교 단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시중에서 이제 책을 준비해 가지고 너는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단어 시험을 치자. 그래 가지고 이제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100개 단어를 제가 주고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서 95점 또는 뭐 97, 8점 뭐 그 정도 되면, 한 번 시험 봤을 때 우리가 97점으로 정한다 그러면 97점 이상 맞으면 내가 3,000원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제안을 했죠. 물론 뭐 공부시키면 되지, 그냥 그거를 돈으로 해결한다? 이게 좀 멋쩍은 일일 수 있는데, 이제 일단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중에 가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또 적절한 분량의 단어책, 영단어책을 사왔는데요. 지금도 아마 시중에 있을 것 같은데, 픽토리 영단어라고 하는 책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이게 디딤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보니까 이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 한 파트 단어가 25개의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파트를 하게 되면 100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단어를 아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제가 이 이제 100단어를 타이핑 해가지고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오후에 단어 시험을 보는 겁니다. 단어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10분 동안 100단어를 쓰는 거죠. 단어 뜻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이가 이제 단어 공부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했죠.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일요일 날 단어 시험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95점이 아니라 한 97점 정도를 제가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단어 시험지를 주고 아이는 10분 동안에 100개의 단어를 뜻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아무튼 뭐 첫 시험이니까요. 뭐 거의 이제 뭐 99점인가 100점인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3,000원을 줬습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글쎄 뭐 3,000원이 많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하고 또 아빠가 이제 돈 용돈도 주니까 좋았겠죠. 그래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첫째 주는 100단어로 시작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주부터입니다. 제가 아이한테 그랬죠. 야, 이게 너가 이업 전에 100단어 했잖아. 근데 뭐 공부하다 보면 또 시험 치다 보면 단어가 딱 정해진 거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앞전에 100단어 플러스 이번 주에 100단어 그러면 이제 200단어잖아. 그러니까 200단어를 시험을 보자. 대신 어제 첫 주는 내가 3,000원을 줬는데 거기다 100단어를 추가하면 추가했으니까 둘째 주는 4,000원, 셋째 주는 이제 300단어에 5,000원 이렇게 매주마다 100단어씩 늘어나고 1,000원씩 더 추가되는 거다. 콜?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럼 본인도 이제 콜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혼자. 그래 지금 계획대로 되어 간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첫 주는 100단어를 가지고 10분 동안에 시험을 봐서 내가 3,000원을 줬고 그 다음 이제 둘째 주 그러니까 첫 주는 100단어를 10분에 이제 시험을 봤고 그 다음에 둘째 주는 그러니까 200단어를 보고 20분에 봐야 됐죠.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셋째 날은 300단어를 보면 돈으로 보면은 3,000원 시작이 있으니까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500단어를 본다. 500단어를 치르는 날이다 그러면 그날이 이제 다섯 번째 주가 되겠죠. 500단어를 본다면. 그러니까요. 사실 중학교 2학년이 500단어를 50분 동안에 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50분 동안에 500단어를 이렇게 그냥 보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단어 뜻을 보고 쓴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워가지고 500단어를 50분에 제가 옆에 지켜보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책상 위에 막 콩 볶는 소리가 나, 따따따따따.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이 50분이 짧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정신없이 막 쓰는 겁니다. 모르죠. 이 아이가 이제 돈 욕심이 많아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냥 그 단어 공부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죠. 거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100단어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가 지날수록 계속 100단어씩 늘어나가지고 물론 그 단어책이 픽토리 책이 이제 두 권이었는데요. 제 기억에 아마 한 권이 500단어니까요. 두 권이면 100단어로, 아니 1000단어로 구성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마스터하려면 이제 10주죠. 하루에 100단어인데 1000단어면 이제 10주 동안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10주면은 두 달 반이죠. 그래서 이제 800단어 드디어 800단어를 쓰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0단어를 그러니까 80분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20분 동안 800단어를 제가 이제 그 타이핑한 그 800단어를 그 0단어 밑에 뜻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뭐 마루타도 아니고 제가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할까요? 뭐 실험도 실험이지만 아무튼 아이가 아이의 능력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그 당시 제가 뭐 사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에, 하여튼 아이가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무식하게 지금 8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백단어를 주고 아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쓰는 거죠. 저 옆에서 이제 80분 동안 뭐 아이가 쓰는 걸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옆에서 이제 다른 것도 이제 하다가 아무튼 이제 아이는 책상에서 그 800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한 3,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없어요. 쓰는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왜 뭐 단어를 못 외워 못 쓰겠어 하니까 아빠 지금 손이 아픈데 손이 아픈데 조금 쉬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손이 아프니까 쉴 수 있지. 그 얼마나 쉴 건데 한 10분 쉴 거야. 한 10분 쉬면 된대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제가 또 옆에다 시계를 두고 자 지금부터 10분 딱 한다. 자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10분을 딱 이제 쟀어요. 왜냐면 80분에 800단을 써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분이 딱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800단어를 80분에 이제 완성을 했고 당연히 또 그에 상응하는 용돈을 줬죠. 물론 200단어가 남긴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0단어를 100분에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1시간 40분 동안 계속 안 쉬고 1000단어를 쓰는 게 이게 아무리 제가 아버지라도 도저히 그 200단어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800단어를 아이에게 공부시킨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단어 공부 그러니까 이제 물론 본인이 좋아하는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못했는지는 그거 제가 아직 지금도 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단어 공부했던 그 기억은 정말 뭐 엊그제 한 것 시킨 것처럼 그렇게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아이하고 어떤 친밀도라고 할까요? 교감 그게 엄청나게 이제 좋아졌죠. 그 전 단계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어 공부는 물론 아무리 좋은 학원에서 아무리 훌륭한 영어 선생님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단어는 본인이 혼자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제 뭐 미디어 시대에 뭐 단어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컴퓨터를 활용해서 짜집기를 하거나 등등 하게 되면 단어 공부를 자녀들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아이 공부도 되고 또 부모님과 교감도 되고 정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단어 공부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녀가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자녀를 공부시킨 것이지만 자녀와 같이 공부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공부하라고 하면 영어가 아니라 수학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수학을 이제 잘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딸아이는 약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기사년 갑수월 이제 뭐 딸내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일과 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구조만 보더라도 아이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사술 구조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의 공부 잘하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 어, 이 사술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술이라든지 해진이라든지 인미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가진 학생들은 아무튼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봐요. 제가 사주를 공부하기 이전에 딸내미의 행동이나 또 이런 말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색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오빠하고 얘기하거나 막 그럴 때. 그래서 왜 그러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저희는 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전혀 생뚱맞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그때 그랬죠. 제가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또 십신으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제가 시공명리학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막을 수토 속에 들어가면 빛을 잃는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를 쓴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뭐 기발합니다. 기발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에서 아무튼 1등급이라도 맞은 아이들은 이런 글자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수학은 정말 잘했고, 또 수학을 푸는 방법이 보통 학생들이 푸는 방법이 아니라, 아무튼 물론 이제 뭐 이론에 따라서 이제 뭐 같은 방법으로 풀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풀어요. 그런데 또 답은 맞아요. 아,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분명히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그렇게 잘했구나. 수학은 이제 수능에서 만점을 맞았죠. 영어하고 수학은 수능에서 100점을 맞았죠. 자, 오늘의 주제가 자녀를 직접 지도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자녀가 있으시다면 사소한 거라도 아이들과 어떤 학습 내용을 경험하면 아이들과 정말 소통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얻는 것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학생을 봤을 때 지금 뭐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없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예. 그런데 과연 학생들이 학원만 무조건 다녔다고 해서 성적 향상이 된 것도 아니고 뭐 과외나 인강이나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얻지만 실제 그 투자한 시간 대비 얻은 거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가 저학년이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딸아이와 했던 영단어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시고 무조건 학원에만 맡길 게 아니라
물론 인제 뭐 전공이 아니면 지도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교과에 대한 책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등등 아무튼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의 학습 세계와 굉장히 군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이 제공되기도 하거든요. 예. 좋은 경험이 되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